안녕하세요. 서민 입장에서 재테크 이야기하는 서민테크입니다. 이 시대에서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은 주식, 코인, 부동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중 부동산이 재테크 상품 중에서 돈을 불리기 가장 비효율적인 상품은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코인에 비해 변동성이 낮아 수익률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환금성도 낮고 각종 세금이라든지 세입자 관리 같은 번거로운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주식 투자할 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이 주식보다 매수 타이밍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식 코인은 하락할 때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춰 하락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지만 부동산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한번 잘못 사면 고점에 물려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면 고점보다는 더 올라가겠지만 기간 대비 투자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들 시절에는 해외 주식과 코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만 재테크를 했었지만 요즘 시대에는 부동산보다 훨씬 좋은 투자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을 버티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부동산에 목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전과 달리 부동산 규제도 너무 심해져서 다주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부동산으로 큰 돈 벌 생각보다는 나중에 더 비싸지기 전에 내가 살 집 하나는 구하자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은 결혼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수원역 근처 아파트에 투자를 했지만 큰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 투자를 한 것이죠. 부동산은 투자뿐만 아니라 주거라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주거할 공간이 없다는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아파트를 매수한 것입니다. 요즘 집 없는 사람들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내 집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서울 평수 큰 아파트만의 이야기이고 수도권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기성세대도 처음부터 서울집을 산 게 아니라 지방이나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갈아타기 함으로써 서울집을 매수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 힘들게 갈아타기한 과정은 안 보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보며 20대, 30대가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왜 요즘 시대에 회사원에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저는 단돈 2천만 원으로 집을 샀기 때문이죠. 수원 아파트가 지방도 아닌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저는 3억 5천만 원짜리 17평 아파트를 매수했는데요. 이때 제 목돈 2천만 원, 신용대출 9천만 원 일으켰고 전세 2억 4천만 원을 끼고 갭 투자를 했습니다. 목돈과 대출을 합해 1억 원 정도의 돈으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 집 마련 못한다는 건 방법을 찾아보지도 않았거나 분수에 안 맞는 집만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당시 1억 원 정도의 돈으로 갭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 중 5억 원의 30평 아파트도 있었는데 굳이 왜 적은 금액의 평수 작은 아파트를 매수했냐면 입지가 더 좋기도 했고 하락할 때 감당 가능한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2022년에 부동산 하락장이 찾아왔고 저는 전세 가격이 2억 4천만 원에서 2억으로 4천만 원 역전세를 맞았습니다. 제가 만약 5억 원의 집을 매수했었더라면 역전세 금액은 더 커져서 경매에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전세를 구할 때 퇴직금 4천만 원이 생겨서 그걸로 역전세를 무사히 피할 수가 있었죠. 물론 퇴직금이 없었으면 주택담보대출로 막을 수는 있었지만 말이죠. 역전세를 무사히 넘어가니 올해 재계약할 당시에는 임대료가 다시 4천만 원 상승했지만 세입자분이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준 2+2 임대차 보호법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임대료 5%만 올려 2천만 원만 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세입자를 위한 법이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미 그 법 때문에 전세가 많이 올라온 상태를 만들어줘서 비싼 돈 주고 전세를 살게 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세입자가 계약 만료까지 거의 2년이나 남았는데 갑자기 12월경 외국으로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떠날 수 있게 저에게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맞춰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부가 2+2 법도 모자라 요즘 3+3+3으로 세입자가 오래 살 수 있는 법안을 만들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서 세입자가 내 집처럼 오래 사는 건 비용적으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세가 아닌 2027년에 돈을 만들어 월세 받으려고 했고 지금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버리면 그 계획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입자는 전대입차 희망한다고 하길래 그건 수용해줬습니다. 전대입차가 뭐냐면 전세 세입자가 또 다른 월세 세입자를 구해서 그들끼리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월세 세입자가 전세 계약 만료 시점까지만 살 수 있고 계약 갱신 청구권은 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케이 한 것이죠. 정부가 서민을 보호하는 정책 2+2 법이 없었다면 저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을 것이고 기존 세입자분은 쓸데없는 전세 대출이자 복비가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대차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쓰지도 않는 집 때문에 이자 비용을 계속 지출할 텐데 서민을 보호하는 정책이 결국 서민의 돈을 뜯어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이후 전세와 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대부분 집주인들이 본인들에게 전세가 불리하니 월세를 내놓으려고 하고 있고 전세 물량이 줄어드니 전세값은 오르고 전세 물량이 없으니 수요가 월세로 몰려 월세도 오르는 것입니다. 결국 집주인을 때려잡고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무주택자가 더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상황을 예측하긴 했지만 저는 피해보는 그들이 전혀 안타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를 조금만 돌이켜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국민 절반 이상이 그러한 민주당을 지지했기 때문이죠. 저는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영상으로 말했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 부동산 규제로 인해 집값, 전월세 모두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살기 불편해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악감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규제 때문에 세금을 조금 더 뜯기거나 하고 싶었던 투자를 못하는 약간의 불편함은 있겠지만 어차피 저보다 지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월세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 계층 이동할 수 있는 전세 갭 투자가 있는 것도 특혜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 특혜를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없어져도 상관없고 국민들 절반 이상이 사다리를 없애는 게 좋다고 하니까 말이죠. 저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을 빨리 월세화시켜 세입자에게 높은 월세를 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결국 서민을 위한 정책이 서민에게 불이익만 주는 결과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번 정부는 저번 정부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해서 집값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벌써부터 조짐이 불안불안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왜 정치 얘기를 하냐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식 투자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하락할 때 매수해야 돈을 번다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도 그렇고 어떤 주장을 할 때 열변을 토하며 자기가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장할 때 한두 번만 설득해보고 안 되면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결과로 증명해주면 되니까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욕하고 화를 내며 입으로 패지만 저는 결과로 팹니다. 그래서 회사 다닐 때도 상사와 다른 생각을 가졌을 때 많은 언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중에 결과를 보여줄 뿐이죠. 물론 상사는 그 결과가 돌고 돌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 안에 있는 결과라는 걸 생각은 못했겠지만 말이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안 좋다는 종목에 투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저의 투자 원칙에 대해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화내지 않고 그냥 수익을 내는 좋은 결과를 보여줄 뿐입니다. 정부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층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를 뽑은 사람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정부가 하는 정책을 비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을 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중에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 발생한 결과로 보여주면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 정부 욕할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고 악착같이 돈을 불려 정치인과 비슷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가지려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부를 욕할 이유가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 자기들이 손해보는 법은 절대로 안 만들 것이기 때문에 나도 손해 안 보게 되니까 말이죠. 남들은 정부를 욕할 때 저는 정부를 이용해서 제 이득을 취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을 정부에 기대려고 하지 말고 정부를 이용하여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